네, 발로 뛰는 숨은 고수와 함께하는 화요일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해 주신 종목들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제 그렇게 빼고 오늘은 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줍니다. 반가운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4.5% 이러한 상승률을 얼마 만에 보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상승이 7% 넘어서 머니맵상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종목들 몇몇 보이는데요. 알테오젠이 7.8%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8.39% 전일의 낙폭을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는 모두 전 섹터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샘 알트먼이 만난다고 하는 카카오가 1.08% 그리고 크래프톤도 1.8% 오름세 그러한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의 탄력이 가장 강하게 시연되고 있습니다.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오늘은 김주영 연구원님이 직접 발굴한 종목들을 만나보기 전에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1월 14일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D&D 파마텍인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1.8% 기록하면서 당시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 6만 원을 달성을 해냈습니다. D&D 파마텍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유효할까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가 오를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좀 계속 좋은 흐름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약간 조정받으면은 그 이후에 좀 매수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상장 그 기술 이전을 한 기업이었던 메세라라는 기업이 이제 미국 그 뉴욕 거래소 이제 상장이 되었었는데, 그 기업도 이제 공모가의 희망 공모가의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를 이제 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제형 변경 쪽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관심도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부담을 하시겠다면은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좀 더 매수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 관점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눌림목에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현대수소차 출시 독점 기업, 이 독점이라는 단어에 참 꽂히는데 이 종목도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을 하신 종목이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계기로 다녀오셨나요? 네, 올해부터 새로운 현대수소차가 이제 곧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 기업이 지금 관심 섹터에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마포에 갔다 와서 탐방을 다녀왔었던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직접 발로 뛰어서 어떠한 포인트들을 짚어오셨는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진 하이솔루스의 첫 번째 키워드 수소 탱크 1위입니다. 앞서서 현대차의 이 수소차 출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수소 탱크 1위라는 이 입지가 수소차 출시와 어떠한 연관이 있나요? 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적으로도 1위이고 국내에서도 분명 또 다시 1위인 회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대차에 또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차에서도 올해 좀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판매량이 이전에 나왔던 수준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으로 좀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력이 좀 받쳐져 있는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수소 탱크는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은 그 타입 1부터 타입 4가 나와 있는데, 가장 기술도가 높은 게 이제 타입 4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4는 가벼우면서도 그 내구성이 굉장히 좀 좋은 소재라고 이제 그 소재의 연료 탱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타입 4의 그 연료 탱크를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또 수소 차량용으로 타입 4의 연료 탱크를 만든 부분이 이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4년도에도 이 회사가 처음으로 이 타입 4를 현대차에 납품을 하면서 그 투싼 FC EV라는 이 회사
차량에다가 이게 탑재가 되었고 20년도에도 이제 수소 상용차가 이제 들어가는 그 레퍼런스도 있고 그다음에 18년도에도 넥소에 또 납품하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걸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소가 상당히 구조가 조금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 탱크의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계 1위에다가 이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라는 부분에 핵심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넥소2입니다. 이게 현대차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수소차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이니시움이라는 이름으로 컨셉트카로 나온 넥소2의 모델 컨셉트카의 모형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예쁘네요. 네,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올해도 환경부에서 수소 전기차를 한 11,000대까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좀 매출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넥소2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제 넥소1 같은 경우 2018년에 출시가 되었었는데 2018년도 이후로 8년 만에 이제 출시되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독점 공급에 성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왔을 때 넥소가 판매량이 어느 정도 잘 팔리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어느 정도 잘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나왔을 때의 판매량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한 1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매출액이 한 710억 원 정도로 매출액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수소용차용 이제 52리터 탱크가 이제 3개가 탑재가 되었었는데 이전 모델에서는 이번 모델에서는 좀 주행 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9에서 650km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탱크 사이즈는 커졌고 그에 따라서 판매 단가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환경부에서도 11,000대의 보조금을 이미 지급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10,000대를 훌쩍 뛰어넘는 11,000대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매출액도 좀 어느 정도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현대차는 자체적으로는 앞으로의 이 경영 계획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니치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볼게요. 수소 튜브 트레일러인데요. 이 부분은 또 현대차와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일진 하이솔루스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인가요? 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회사 이거 수소 튜브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전주의 현대차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납품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또 수소 튜브 트레일러 자체도 또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트레일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소 튜브 트레일러는 수소 가스를 이제 압축해서 수소를 좀 이제 저장한 후에 이제 운송할 수 있는 트레일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수소 트레일러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수소 가격을 인하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소 튜브 트레일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수소 저장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수소 보관을 할 때 이송량을 또 늘려서 대폭적으로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는 타입 1의 수소 트레일러들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최근에 좀 도입이 되었던 게 타입 4. 그래서 좀 가볍고 그 수소량 자체가 좀 많고 좀 고압으로 또 할 수 있는 그 수소 튜브 트레일러가 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수소 튜브 트레일러와 관련해서도 매출액이 좀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이제 수소 가격 공급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고압 수소 트레일러도 좀 좋은 고압 수소 트레일러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4의 튜브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 타입 1보다는 2배가량 정도 비싸지만 40% 정도의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 그 새로운 튜브 트레일러를 또 출시하겠다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이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일진 하이솔루스 어떻게 가격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저는 한 2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좀 수소 쪽 모든 섹터들이 좀 주가는 계속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수소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수소로 전환하려는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한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소차 판매량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따라서도 현대차에서 어떻게 팔리는지에 따라서 좀 지켜봐 보시면은 좀 더 목표가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4%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로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OCI 홀딩스입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요즘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눈을 크게 뜨고 좀 물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트럼프입니다. 결국 트럼프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싫어했던 섹터들이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친환경 섹터라고 이제 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트럼프는 사실 태양광 쪽은 좀 좋아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전에 이제 뭐 그 대선 토론 기간 중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중에서는 뭐 트럼프가 태양광이 이제 멋진 산업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태양광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태양광 산업은 지속적으로 트럼프에서는 좀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태양광 패널에 관해서도 또 그 30% 이제 관세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 관세는 중국을 향해서만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도에도 뭐 이제 말레이시아나 동남아 지역에 있는 우회에서 이제 수출을 하려는 이제 중국 업체들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 쪽에 있는 것을 좀 관세를 도입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트럼프 자체는 중국이 위주의 이제 시장인데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 산업을 좀 지키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 채널 제품보다는 미국산 제품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고 그와 관련해서 납품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OCI 홀딩스를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OCI 홀딩스도 오늘 급등이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이번 키워드는 공급 부족인데 미국이 지금 현재 폴리실리콘이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폴리실리콘이 좀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조달을 해왔었는데 예. 그게 이제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 이제 낮아서 중국에서 좀 많이 이제 납품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1기 때 그런 이제 관세를 좀 도입을 하면서 좀 그런 비중들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아니면 중국 외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폴리실리콘은 지속적으로 납품을 받으려는 방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태양광의 웨이퍼의 원료가 되는 이제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서 인곳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인곳을 잘라서 웨이퍼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서 태양열 전지나 뭐 반도체 전지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만드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폴리실리콘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료단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중국으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상위 10개 업체 중에서 7곳 업체가 중국 업체고 3개 업체 외에는 이제 독일의 바커랑 미국의 REC 실리콘이랑 한국의 OCI 홀딩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서 폴리콘 수요 자체는 한 8에서 10만 톤 정도인데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는 이제 5만 톤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공급 부족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외에 중국 외에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업체들을 찾다 보면은 그 3개 업체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OCI 홀딩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가격인데요. 결국에 갑작스럽게 공급이 줄어들다 보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OCI 홀딩스도 실적 개선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손익분기점이 폴리실리콘의 손익분기점이 한 8달러 정도라고 얘기 나오는데 지금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한 4달러였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와서 6달러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주 미미하게 보이겠지만 조금 오른 게 이제 보이는데 그게 아마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오른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격이 오른 주요한 이유는 중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을 감산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좀 오른 부분들이 있고요. 작년 12월에 중국 30개 태양광 업체에서 폴리실리콘 감산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3대 업체인 통웨이랑 다코 그리고 GCL이 전 세계 생산량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생산량은 그쪽에서 결정이 된다. 그 가격은 거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그 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실적 개선 그래서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OCI 홀딩스의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흐름 속에 있어서 OCI 홀딩스를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OCI 홀딩스 실적 개선까지도 함께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서민님께서 OCI 긴 횡보의 횡단 이제 가자 또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김주영 연구원님께서 OCI 홀딩스에 남겨주신 목표가는 11만 원이니까요. 이 가격 전략까지 함께 기억하시면서 OCI 홀딩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잠금 해제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